가난한 집에 막 시커멓게 분장을 해서 경서가 참아야 된다. 허리띠 졸라매고 이런 건데 톤을 하면서 좀 이상하다 싶은 게 이 화장 톤이 23호에서 21호로 변하는 옷을 몸이 드러나는 이렇게 타이트한 옷을 입고 수염 있는 거를 눈빛이 아들 보는 눈빛이 아닌가. 순간 이렇게 안 되고 지금 순간 경수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나도 디지세라. 그치. 쪼면한 이쁜이 죽은 게 엄청 그렸는데 그것도 다 사라졌어. 머리도 쫙 해서 포니테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경석이를 좋아하는 그 느낌이 있었고 나도 그랬거든. 얘기 안 해? 근데 중요한 거는 경석이가 아무도 안 해. 나한테 그러더라고. 효진아, 오빠 그렇게 좋아했으면 말하지 그랬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순간 너무 설레는 거야. 얘기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야. 그럼 오빠 얘기하면 뭐가 달라져? 혜련이랑 경실이의 관계도는 인생 선배라고 이렇게. 그렇지. 근데 방송국이 다르잖아. 방송국은 내가 KBS고 언니가 MBC였어. 나중에 내가 MBC로 가서 혜련이 만나긴 했지만. 나중에 KBS 나온 건 사람들이 기억 못하고 MBC 나온 거만. 그렇지. 많이 했으니까. 우리 엄마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어떤 면에서 인생 선배인 거야? 왜냐면 이제 또 이제 이혼도 먼저 하시고 세혼도 하시고 여기 그래요. 아쉬운 있잖아. 틀린 말은 아니니까. 우리 좀 고장났어. 강호동이 반다. 시기적으로 먼저 했고 그다음 나도 했고 그다음에 또 재혼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 언니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 그리고 나도 어려운 일 있었을 때 대처하는 모습이 진짜 많이 어려운 것도 진짜 또 현명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걸 또 많이 따라하게 됐지. 지혜로우시니까. 근데 진짜 힘든 순간에 그 길을 갔던 선배님이 한마디 해주는 게 진짜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잖아요. 보물이지. 얼마 전에 우리 경실이가 나랑 통화를 했어. 선배님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래 내가 너 이모 해줄게 얘기를 해주셨어. 나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든든하더라고. 근데 시대가 이모도 해주고 고모도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왜냐면 고모상이거든. 확실히 고모상인데 내가 이모상은 아니고 이모도 해주고 고모도 해주세요. 얘가 뭔들 내가 정말 너 다 해줄게 나 그랬지. 그럼 너무 든든하지. 다음은 이제 혜련이랑 효진이. 효진이. 혜련이의 관계인데 서먹한 사이라고 했어. 왜 소목해? 완전 친한데 거기서 같이 하고 오랜만에 같이 하고 옛날에 한 남자를 놓고 우리가 약간 경합을 벌이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 우리가 사랑했던 걸 우리가 관심 1도 없어. 그런 말 할 때 이제 그 서경석 씨가 이제 그 혜련이 언니의 이제 아들이었고 보다가 이제 나는 경석이의 여자친구로 나왔잖아. 쪼매난 이쁜이. 서로 서경석 씨를 짝사랑하고 있어. 그때마다. 내가 미혼이었고 나도 미혼이었고 다 그게 문제고 기혼이었겠어. 다 우리 20대 때 초반이었어. 아 경석이가 인기가 대단했어. 진짜 인텔리적이잖아. 이게 막 가난한 집에 막 시커멓게 분장을 해서 경서가 참아야 된다. 허리띠 졸라매고 이런 건데 어느 날부터 이제 화장이 예뻐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경석이한테 잘 보이지 마서 예쁘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이 언니가 서경석 씨를 짝사랑하는지는 몰랐어. 근데 내가 그때 코너를 하면서 좀 이상하다 싶은 게 이 화장 톤이 23호에서 21호로 변하는 거야. 그러면서 옷을 몸이 드러나는 이렇게 타이트한 옷을 입고 수염 있는 거를 눈빛이 아들 보는 눈빛이 아닌가. 경수가 이렇게 안 되고 지금 순간 경수가 목을 안 들어 경수가 내가 경수가 날더라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나도 디지세라. 그치. 쪼면한 이쁜이 죽은 게 엄청 그렸는데 그것도 다 사라졌어. 머리도 쫙 해서
포니테일 이렇게. 근데 혜택은 얘랑 이제 같이 밥을 먹잖아. 얘도 경석이를 좋아하는 그 느낌이 있었고 나도 그랬거든. 얘기 안 해? 근데 중요한 거는 경석이가 아무도 몰라. 신경전이 있는 거야. 아니. 경석이가 알게 됐어? 그렇지. 아니, 그 나중에 알게 됐어. 그래서 짜증을 내더라고. 나중에 경석이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효진아, 오빠 그렇게 좋아했으면 말하지 그랬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순간 너무 설레는 거야. 얘기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야. 그럼 오빠 얘기하면 뭐가 달라져? 전혀 달라지는 거 없어. 그대로야. 네 고백을 들어줄 수는 아니 그럼 있었어. 경석이의 매력이 뭐야? 경석이 경석이의 매력. 고학력자. 엘리트, 엘리트. 홍대. 그 당시 코미디언으로서는 매너가 있고 그랬어. 괜찮았어. 근데 윤석이 형도 그리고 엘리트잖아. 그렇지. 윤석 키 크고 엘리트잖아. 윤석이는 약 윤석이는 문제가 지나가면 정무한 냄새가 나. 너무 정무한 냄새가 이렇게 복도에 있는데 정무한 냄새가 나. 윤석이 왔나 보다, 윤석이. 그 윤석이 가방에 열어보면 약은 다 갖고 다니네. 그러니까 지금도 한의사를 만났잖아. 한의사 만나서 지금 잘 건강을 찾는 거지. 지금 윤석이 진짜 장수하고 있는 거야. 침을 찌르고 계속 화장이 이뻐지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PD 선생님한테 끌려갔어, 둘 다. 그래가지고 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장난하는 거야? 다시 검은 출진해! 그래가지고 안동 감독님. 진짜 호되게 혼난 적이 있었어. 올해 짝사랑 언제 끝난 거야? 나 같은 경우에는 계기가 있었어. 내가 그 무렵에 2부의 모든 것이라는 드라마를 찍었어. 근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장동건, 한재석. 그 시대의 최고의 미남의 아이콘들 두 명이. 그러면 이제 서경석을 놔주게 그래서 되지. 내가 그 드라마에 갔는데 그렇지. 정말 진짜 눈이 부시도록 조각 미남들이 그렇게 또 친절하고 너무 매너가 있어. 효진 씨 정말 너무 팬이에요. 그러면서 막 내 옷가방을 들어주고 창문 열어주고 이러는 거야. 얼마나 황홀해.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리고 오늘은 좋은 날 프로그램 녹화하려고 가면은 여기 이제 서경석, 박명수 씨, 이윤석 씨, 김현철 씨 있는데 이렇게 거적대기들이 그런 느낌. 미안해. 이거는 너무 강한 표현이었지만 약간 그냥 아니 너는 멋지고 지내 힘들지 그때 당시에 너희들도 다 생각해봐. 장동건, 한재석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빛나 보이던 경석이 오빠도 그냥 깨끗하게 잊었어. 세상을 넓게 봐야 되잖아. 그럼 혜련이랑 어쨌든 효진이는 그 이후에도 어떻게 되고 좀 서먹하다가 최근에 좋아진 거 아니면은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경석이를 둘이 짝사랑하면서 서로 사이가 좀 뗀뗀하다가 근데 어떻게 하다가 또 둘이 우연하게 해외 여행을 가게 됐어. 내가 얘한테 가자 그래서. 가자고 그래서 사이판에. 나도 이 언니가 안 가면 때릴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따라는 갔거든. 그래서 갔는데 둘이만 갔어. 단둘이 갔어. 정선이랑 가기로 했는데 선이가 못 가겠다 해서 둘만 둘이 어떻게 얘가 연차게 가게 되게 됐는데 어색해하더라고. 거기서 짐 근데 갑자기 확 나빠진 계기가 있었어. 여행 가서 이 언니가 그때 이제 한참 조혜련 태국 다이어트. 다이어트 비디오를 대박 내고 2탄을 준비 중이었어. 옷 만들 때. 그래서 밤마다 태보 비디오 그거 찍으려고 왜냐면 동작을 잡아야 되니까.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알몸으로 그냥 자기 전에. 알몸으로 매장 쫙쫙쫙쫙 지금 내가 치마를 입어서 그런데 누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옆에서 어떻게 아니 뭐 가뜩이나 소목소목한 관계인데 알몸으로 쫙쫙 이러니까 근데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너무 막 창피해가지고 눈들 때를 아니 근데 찾지 그게 못해서 간접 조명이었어요. 간접 조명만 안 보이냐? 다 보여. 그래가지고 내가 언니 저기 땡땡하네. 조금 좀 속옷이라도 입고 하지 그랬더니 뭐 어때 여자끼리인데 너 이제 그 상상이 돼 상상이. 그 여행 이후로 한동안 사이가 확 멀어졌어. 최근에 사랑의 엄마 하면서 많이 좋아졌어. 다음은 혜련이랑 지선이 관계인데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닮고 싶은 사람이라고.
이게 사실은 내가 이제 그 서태순과 아이들이라는 코너를 하면서 내가 춤을 췄었잖아. 그러더니 그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나이트클럽에서 DJ 섭외를 갖다가 막 하게 오는 거야. 내가 얘기를 할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때 진짜 이제 나이트를 뛰게 된 거야. 그때 그 매니저가 뭐라 그러냐면 무조건 김지성 걸 봐야 된다는 거야. 맞아. 수첩을 들고 이태원 캐피탈을 간 거야. 모니터를 해야 되니까. 얘가 딱 나오는 거야. 꼴통을 딱 들고 나온다. 웨이브를 막 주는 거야. 웨이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하면서 진짜 하고 턴다? 이거를 다 쓴 거야. 적이니까.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이게 되냐고.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간 거지. 너 어떻게 잡아? 얘가 그때 장난 아니었어요. 딱 나가자마자 그 우리가 턴테이블 있잖아. 턴테이블에서 이제 Ladies and gentlemen, please don't hesitate, get on the floor and make yourself fantastic. 정말 학급파 조회령. 하면서 근데 레디시 안 했잖아. 그래서 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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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다음에 없는 거야. 하면 이렇게 하다 누가 방울토마토를 던지더라고. 그래서 당초 시작해. 진짜 방울토마토 받으면 온다니까. 아니 진짜로. 아니 정말이야. 그래가지고 했지. 진짜 춤이 되니까 그런 거야. 경실이 언니가 항상 그랬어. 내가 이제 웨이브가 너무 잘 되고 막 이러니까 지선아, 나 너처럼만 춤 됐으면 나 막 살았다잉. 막 살았다잉. 너무 부러워. 춤 잘 추니까. 하고 싶은 거를 적어줬거든. 근데 여기 독수리 얘기가 뭐야? 독수리 얘기. 독수리 얘기가 뭐야? 제 신곡이에요. 내가 그 이것도 번안곡이야? 이거는 응원곡이에요. 왜냐면 월드컵도 있고 아시안 게임도 있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진짜 다 어렵잖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응원하는 거예요. 근데 왜 독수리야? 독수리야 여러 새도 있을 것 같은데. 독수리는 기상이잖아. 기세. 성경을 읽어보면 진짜 독수리의 품, 독수리의 어떤 기세 이런 것들이 되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그런 독수리를 하고 싶어. 자, 우리가 흐뭇하게 보잖아. 제일 좋아하는 거. 독수리. 그렇지. 연세대. 연세대학교에서 대학교의 상징이. 연세대학교 축제는 거 연락 요새 받았어? 축제철이잖아. 안 불러? 축제철인데 연락이 이제 많이 오지 아니 않아요. 올해가 이제 이제 나와서. 나와서 네. 유명해지면 그렇지. 근데 이제 엄마 연대 축제에서 연락이 오겠지 당연히. 그거를 네가 좀 매줘야지. 네가 좀 매야지. 네가 좀 매겠니? 내가 요새 전화해서 이거는 신영아,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전화해볼게. 방향성을 정확하게 정한 거야. 우리 아영 시청자분들도 봐야지. 우리 댄스다. 이거 응원이야 응원단장. 독수리. 그리고 물 음악 주세요. 한다. 수리 그대의 이름 이글 그대 눈동자 여보게 일어나 보게 잠에서 깨어보시게 기지개 펴면서 날개를 펼쳐보시게 여보게 고개를 들게 하늘을 바라보시게 창문을 가르며 힘차게 날아오르게 더 높게
내볼게. 잘 들어봐. 자, 1번. 첫 번째. 우리 딸들은 말을 배울 때 처음에 엄마, 아빠. 그 다음 배운 말은 여보였어. 여보. 그럴 수 있다. 우리 딸들 둘 다. 그렇지. 환경 그렇지. 여보 많이 하니까. 집에서 여보 자, 그리고 계속해서 2번. 내 딸은 지금 내 나이가 지금 우리 막둥이 얘기하는 거야. 내 나이가 20살인 줄 알고 있어. 20살. 엄마 나이가 20살. 자, 그리고 3번 계속 들어봐. 3번 마지막이야. 내 예전 매니저는 퇴근할 때 고급 리무진을 타고 퇴근을 했어. 정말? 그게 무슨 말이야? 데려다 주고. 그냥 진짜 심심해서 자기가 궁금해서 할 수도 있잖아. 자, 1번부터 보자. 1번부터. 딸들이 말을 배울 때 엄마, 아빠 다음으로 한 말이 여보였어. 남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집에서도 이제 말을 많이 하고 이제 애칭이 여보야. 그래서 여보 밥 먹었어요? 여보 일로 와서 뭐 해보세요. 계속 여보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얘가 엄마 아빠 하고 난 다음에 여보를 배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너무 민망했던 게 어떻게 무슨 뭐 시댁에 가서 시아버님한테도 여보 이러고 근데 어른들은 막 아우 이쁘다 하니까 칭찬받으니까 더 신나가지고 더 많이. 교회 갔는데 목사님한테도 여보 내가 굉장히 난감했어. 그래서 여보. 그 개그는 있었는데. 이게 일리가 있네. 엄마 아빠 다음으로 배운 말이 세탁. 세탁 그걸 배웠다고. 개그가 있었어. 진짜? 아니야, 진짜로. 있었어. 아니, 옛날에는 동네 다녔어, 아파트에. 있어. 그럼 누가 거짓말이야? 2번은? 2번. 2번은 내 딸은 효진이가 20살인 거라. 내가 20살인 줄 알아. 왜냐면 얘가 이제 사실은 이제 어릴 때는 뭐 나이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맨날 이제 보이잖아. 맞아. 아마 어린이집에서 뭐 엄마 나이에 대한 얘기를 했나 봐. 우리 엄마는 몇 살이야? 뭐 그런 얘기를 했었나 봐. 그러면서 느닷없이 와가지고 엄마 몇 살이야? 그러는 거야. 살짝 당황스럽더라고. 내가 이제 노산으로 애를 낳았으니까. 너 50 넘었지? 그래가지고 그냥 소솔직히 이제 얘기해서 엄마 50. 그랬더니 우리 딸이 듣더니 거짓말하지 마. 그건 할머니 나이잖아. 그럴 수 있어. 알지. 할머니 나이라는 거 알지. 내가 너무 충격적이더라고. 그래서 그래 일단 우리 딸이 너무나도 할머니 나이라고 얘는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50살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무 충격받을 것 같이 상처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나혜라 엄마 몇 살로 보여? 그랬더니 우리 딸이 20살? 어머. 맞아. 엄마 20살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딸은 내가 20살인 줄 알아. 이게 알았다. 이게 거짓말이네. 이게 거짓말이야. 엄마 몇 살로 봐요? 50살 이렇게 한 거야. 그렇지 아니지. 몇 살이야? 몇 장신다고 20살인데. 그랬더니 엄마한테 아니야. 엄마는 50살. 50살 치고 관리 잘 돼 있잖아. 아니, 근데 애들이 왜 엄마, 아빠가 나이가 많으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우리 엄마가 더 나이가 많아. 우리 엄마가 나이가 더 많아. 그건 이러면서. 있는데. 그런 거야. 우리 아빠 경찰이다. 우리 아빠 경찰한테 잡혔다. 아니 근데 어쨌든 이게 3번이 애매한 게 보통 매니저가 차를 갖고 데려다 주고 그 차를 다시 갖고 가지. 아 그런 회사도 있고 아니야. 내 개인 차였거든. 개인 차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알았어? 그런 집에 안 아니, 있을 수 있지. 아니 진짜 내가 눈으로 목격을 했거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얘가 되게 부잣집 애였어. 부잣집 애여가지고 스케줄이 되게 늦게 끝나잖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집 거의 다가왔을 때 어디다가 전화를 띡띡 걸더라고. 그래서 아저씨 나 여기 거의 다 왔거든요. 이제 오시면 돼요. 이게 뭐야? 집에 도착하잖아. 그러면 까만 길다란 리무진이 쫙 대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야, 그럼 네가 그 사람을 모시고 다녔어? 진짜 그쪽에 나중에는 운전을 효진이가 했어야지. 진짜 사람이 진짜 그렇더라. 내가 이제 그렇게 얘가 되게 맞아. 부유한 집의 자식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함부로 못하겠지. 그 다음부터는 진짜 얘가 얘 눈치를 보게 되더라. 사람이 조금 좀 이제 스케줄이 늦어지고 네 얘기는 그러면은 뭐가 중요해? 그래가지고 저기 너 많이 피곤할 텐데 먼저 들어갈래? 이렇게 눈치를 보여. 매니저인데요. 그래도 아니 알아봤던데. 매니저를
기간 얼마 동안 했는데? 그래도 한 2년 정도 같이. 2년이면 꽤 많이 했는데. 너무 아버지가 나중에 여기서 사회생활 조금 하면은 나중에 샵 하나 내준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매니저 뭐 하고 있어? 연락 가끔 해? 연락은 너무 오래전 일이어서 이제 연락은 잘 안 되지만 지금 뭐 한대? 든든한 아버지가 계시니까 잘 살겠지. 아니 옛날에 스타킹을 할 때 어떤 너 기억나니? 어떤 기업의 아들인데 거기 와서 FD를 했어. 그 기억나지? 이런 일들 많아. 해보는 거야. 나 알아, 안경 그런 일도 있었지. 경험 삼아. 있다고 나 생각해. 리무진 끌고 왔다. 좋아 갑시다. 너는 아까 설명 들었으니까. 자 1번 우리 딸들이 말을 배울 때 엄마 아빠 다음으로 한 말이 여보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줘. 자, 한 명. 1번 한 명. 자 2번 내 딸은 내 나이가 20살인 줄 알아. 라고 생각. 이게 거짓말이다. 손 들어줘. 할머니 나이잖아가 마지막일 것 같아. 야, 이거 정답이야. 내가 볼 때는. 자 그러면 3번. 내 예전 매니저는 퇴근할 때 고급 리무진을 타고 퇴근했다. 아니야, 뭐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아. 그냥 자기 자가용이 있었던 거지. 아니 그리고 집에 도착하기 전에 전화해서 그 기사분한테 뭐 얼른 와라 이게 그렇게 좀 말을 말이 안 돼. 못하지. 근데 조용히 과연 3번. 효진이의 거짓말은 몇 무엇일지 번이야? 공개해줘. 정답은 바로 바로 1번. 1번. 우리 딸들은 말 배울 때 엄마 아빠 다음으로 한 말은 여보였어. 이게 거짓말이야. 그럼 뭐였어? 뭐였으면 자기 여보 다 아니고 자자. 아니 자자. 오지마였어. 오지마. 왜냐면은 우리 남편이 저기 이제 장훈이만큼이나 깔끔. 청결하고 위생적이고 안전에 대한 강박이다 싶을 만큼 되게 유난스러움이 있어.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니까 너무 막 애를 막 따라다니면서 위험해. 다쳐. 그거 만지지 마. 그거 더러워. 막 계속 막 따라다니면서 그래. 그러니까 심지어 애는 그냥 안방에서 막 재밌게 놀고 있는데 남편은 저기 부엌에서 물 같은 걸 끓여. 그럼 애랑 거리감이 있고 애가 여기서 올 리가 없어. 근데도 애가 노는 방에 막 가가지고 일로 와봐봐. 일로 와봐봐. 아빠 여기 물 끓여. 엄청 뜨거워. 큰일 나. 이 정도야. 그러니까 한 번은 애가 막 신나게 막 놀이에 한참 호기심도 많고 막 재밌는 거 놀이에 빠져가지고 막 놀고 있는데 아빠가 이렇게 또 막 뭐 이제 얘기하려고 오니까 오지마! 개 끌고 나가래. 야, 개 길어. 밀어붙이는 거. 둘째도 똑같이 어느 순간 아빠가 오니까 가! 이거를 하더라고. 남편이 혹시 그러면 다른 친구들도 애들 키우다가 말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적 있어? 우리 애들은 내가 한참 골룸할 때. 진짜 골룸할 때 진짜 이렇게 한다고? 진짜 진짜 그게 방송이 나갔어. 그때 애들이 진짜 방에서 화장실 가는데 진짜 이게 아니 약간 그런 거는 있어. 우리 개그맨 애들이 맞아. 뭐 이제 그 동화책을 읽어도 엄마들이 되게 뭐 무슨 동물 살려서 하잖아. 그런 묘사들을 막 되게 리얼하게 해주잖아. 그럼 우리 딸도 어린이집 가가지고 선생님 뭐 이제 뭐 오리 소리는 꽥꽥 뭐 돼지 소리는 뭐 꿀꿀 이런 거 하잖아. 그래 돼지 소리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까마귀 소리는 이렇게 했어.